네, 휴식도 없이 또 계속 기도회를 제 강의는 기도회 강의는 아니고 그냥 강의니까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지금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지구에서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아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틀거리고 있고 그 뒷배들도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한반도 주변에 형성된 국제정치, 특히 이제 북한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 본문에는 파워포인트에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을 잠깐 읽어드릴 텐데 그 읽어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설을 했던 사람은 제가 이 문장을 읽어드리고 누가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가족의 재회를 꿈꿉니다.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가족들의 만남, 핵 악몽은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국민들과 미국을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누구 말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했던 연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국민들과 미국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당선 두 번 계속 당선돼 가지고 대통령을 했으면은 혹시 북한이 그 사이에 와해가 되고 통일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인비를 거르고 이번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시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트럼프를 보니까 너무나도 막강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막강한 자유의 대통령을 이제 세워주신 것이 아마 세계를 좀 편안하게 만들고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뽑아주신 것 같은데, 세계가 평안해지고 조용해지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 악몽은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날을 꿈꿉니다. 그 꿈을 이제 곧 실현할 때가 다가왔다.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려워요. 저는 북한이 국가로서 버티는 것이 너무나도 신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구력, 버티는 힘이 내구력이죠. 근데 그 북한의 내구력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외교도 엉망이고 나중에 얼마나 군사력이 약한지, 얼마나 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보여주는 그림인데 저쪽 빨간색으로 된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저쪽 끝에 있는 요만한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홀로 80년 동안 저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파란 요 조그만 나라가 빨간색으로 바뀌지 않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국가에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요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저 무지막지한 빨간색 그 압박을 버티고 이제까지 살아남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북한도 파란색으로 만들 겁니다. 중국도 곧 파란색으로 만듭니다. 만주가 파란색 됩니다. 몽고 파란색 됩니다. 통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저거 억압된, 옛날에는 저 빨간색이 공산주의입니다. 지금은 저 빨간색이 독재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 독재 국가에서 신음하고 있는 꼭 한국 사람이 아니라도 그 중국 사람, 만주 사람, 러시아 사람, 몽고 사람들, 우리가 그 복음 통일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정치의 분포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적이 많았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수십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 다 망해서 없습니다. 중국도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공산당이 있긴 하지만은. 러시아는 완전히 공산주의가 아니고 독재를 하지만, 이란, 저거는 이제 뭐 미친 종교의 나라죠. 거기는 공산주의 그런 거 아닙니다. 북한, 저것도 말은 공산주의지만 저거는 왕조 국가입니다. 봉건사회입니다. 봉건사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한편입니다. 그리고 저 자유를 박탈하는,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저 독재 정권하고 맞서 싸우는 나라들이 미국, 일본, 나토, 호주, 인도, 대한민국 당연히 그쪽 편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의 국제적 갈등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쪽이 힘이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 이기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빨간 편인 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편은 자유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유세계의 당당한 일원으로 저쪽 그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해야 될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거는 꼭 트럼프 대통령 때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바이든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 2023년 무렵의 얘기입니다. 미국 국회에서 미국이 손을 봐야 될 나라, 이거 더 이상 가만 놔두면 안 될 나라들을 지정해달라. 미국은 어느 나라를 향해서 외교를 해야 되는지 중심으로 그 나라를 지정해달라고 그랬더니 미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다가 저 네 사람을 해결하면은 지구가 편안하고 조용해집니다. 맨 이쪽에 있는 친구가 시진핑입니다. 여러분, 저 시진핑이 지금 권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났는데 내가 아파서 물러나는 걸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간청을 했대요. 우리 가족의 생명은 보장해 줄 수 있겠니라고 간청을 했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갖다 죽이고, 얼마 전에 자기가 이제 중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등어리가 따뜻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9억 명이,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9억 명이 하루에 10,000원도 못 버는 나라가 무슨 잘 사는 나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고 얼마 있다 죽었습니다. 중국 신문에 우리나라 세계가 알기로는 그냥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그 9억 명이 하루에 10,000원도 못 벌고 사는 나라가 뭐가 부자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에다가 독약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살한 거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 시진핑이 자기도 이제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푸틴, 저것도 참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버는 돈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등치만 컸지. 그런데 전쟁을, 그 무모한 전쟁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저 푸틴 때문에 북한 사람 6,000명 죽었습니다. 북한 군대가 6,000명이 가서 11,000명이 갔는데 6,000명이 죽었대요. 한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푸틴, 저 사람도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요번에 미국한테 아주 이스라엘한테, 미국한테 심각하게 얻어맞은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름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입니다. 36년 동안에 보통 독재가 아니에요. 초독재. 이란의 여자들이 까만 거 뒤집어 썼는데 이걸 풀면은, 길거리에서 만약 풀으면은 경찰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하메네이가 이스라엘한테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한테 편지 보낸 거 내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위, 이란의 소위 수프림 리더, 최고 지도자라는 인간에게, 우리는 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너 같은 거 죽이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야. 그렇지만은 당장 죽이지 않을 테니까 항복해. 2주일 이내에. 직접 그렇게 편지 보낸 겁니다. 세계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 다 읽었습니다. 근데 덤벼들었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핵시설만 미국이 다 부셔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김정은이, 저는 이제 저 3명 중에서 4명 중에서 제일 어려요. 41살이니까.
제일 못된 인간이죠. 제일 못된 인간인데 저거는 힘이 없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무너지면 자동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놀랍게도 이란이 거의 무너져 가고 있고,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이 무너지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석유 만드는 나라가 다 중국한테 잘 팔지 않아요. 러시아나 이란이 파는데 그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을 이스라엘이 다 부셔버렸습니다. 팔 석유가 없어요. 팔 석유가.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비틀거리기 직전까지 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좋은, 저 네 나라가 비틀거리면은 그게 바로 통일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지도죠. 우리나라는 전 네 나라 중에서 세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하려면은 중국이 약하면 돼요. 북한이 약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북한의 힘이 아주 약해져 가지고 우리가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세월이 얼마 전까지 한 10년 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저 그림이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한 편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별로 싸움하지 않았어요. 갈등은 있었는데 별로 그냥 서로 경쟁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는 국가 안보를 하고 중국하고는 돈도 벌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미 경중이라는 말이 있었죠. 미국하고는 안보하고 중국은 돈 번다. 저런 시절, 세월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중국의 못된 행동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국제 정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보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러시아도 안 되고 북한도 안 되고 옆에 있는 이란은 제가 저기서 안 그랬습니다만은 이란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탄탄하게 맺으면은 이제 게임이 우리 승리로 곧 끝나게 되는 겁니다. 게임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중국 가서도 돈 벌고 미국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일단 지났다. 그렇지만은 저 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곧 통일도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지금 대통령 바뀌었는데 취임사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한다면은 그게 이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 망하는 소리 막 들리죠. 북한이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됐대요. 국민들은 정부 있으나 마나야. 너가 밥도 안 주는데 너가 뭐하니? 옛날에는 북한은 병원 가도 공짜, 다 공짜라며. 근데 병원 가면 뭐가 있어야지 공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링겔도 지가 사갖고 가야 돼요. 장마당 가서 붕대도 사가야 되고. 송광주 박사라는 분이 김정일에 대해서 아주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저런 전문가들이 지금 북한이 다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벌써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이 반란할지 모른다라는 그 얘기가 나와요. 저것도 이제 탈북하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 자기 할아버지가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입니다. 일본에 있다가 강철환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와서 그 조선일보 기자도 하고 그런 분인데, 북한의 군부에서 이제 김정은한테 대든답니다. 군인들한테 밥을 줘야지 군인들이 훈련도 하고 건강을 유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들한테 줄 밥도 지금 모자라요. 북한에서 그런답니다. 아버지가 좀 높은 사람이 군대 갈 때는 황해도로 보내준대요, 그 아들을. 왜 황해도로 가냐 그랬더니 그나마 황해도는 쌀이 있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평야입니다, 황해도가. 그러니까 군인이 군대 가는데 쌀이 많은 곳으로 근무해달라는 것이 최고의 나라가 지금 북한. 지금 그것도 잘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란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그 북한이나 중국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왜 이란만 못 살게 구니? 미국이 또는 이스라엘이 이란만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이란만 못된 나라입니다. 뭐가 못되느냐? 핵폭탄을 만드는데 이거로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고 만든 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북한조차도 이거로 너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얘기 안 해요. 이 세계 어떤 나라도
핵을 만들어서 나를 지킬 거야. 너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란은 만들면서 이거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미국을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러면서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이 없는데도 매일 이스라엘 없애겠다고 그러는 나라가 지금 핵이 거의 완성될 단계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6월 13일 날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며칠 더 놔뒀다가는 정말 몇 주 더 미국 그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2, 3주 늦었으면은 핵폭탄 만들 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제 폭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그 폭격을 했고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말이 참 애절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란이 핵을 만들면 이스라엘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것들은 뭐 안 따지고 그냥 쏠 테니까. 바로 저렇게 그 작년 그 유엔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금년 6월에 이제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이번에 그 전쟁의 작전명이 잠언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23장 24절. 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나가지고 움킨 것을 이란을 꽉 움켰습니다.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절코 이걸 풀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단호하게 이스라엘 향해서, 그래서 그 요번에 작전 이름이 일어나는 사자입니다. Rising Lion, 일어서는 사자. 저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일주일 싸웠는데 보니까 너무 깊이 있어요. 그 핵시설이. 그 이스라엘은 그 깊이 있는 것을 폭파할 수 있는 폭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주일 동안 싸움을 다 해가지고 겉은 다 부셔놨는데 속에 있는 거, 그것을 미국에 가서 이번에 부신 겁니다. 바로 그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함께 일어서는 사자라는 그림으로 표시를 했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보세요. 저게 장군 집의 아파트, 장군 방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 하나만 부서진 거예요. 그 집에서 막 연기가 나니까 그 옆에 끄그림이 그 윗집 이렇게, 그 윗집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정밀하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별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란 사람 몇 안 죽었어요. 누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장군들하고 핵과학자들만 골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들, 뭐 총사령관, 해군사령관,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며칠 만에 다 죽었죠. 그래서 이란은 지금 전쟁 수행할 수 있는 장수들이 없습니다. 장군들이 있어야지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일 동안에 이란의 미사일을 3분의 1을 파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60%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하늘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하늘을 비게 만들어줬을 때 미국 폭격기가 유유히 날아가서 폭격을 하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뭐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것이 처음에는 장군들, 두 번째는 핵시설, 세 번째는 미사일 시설, 그런데 네 번째 정유 저장 시설. 그래서 이란의 석유가 다 이제 없습니다. 이제 파내면 속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중국에 팔 석유가 다 없어져 가지고, 와, 이 전쟁이 이란하고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의 싸움도 되는구나 라는 그 근거가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생긴 비행기 못 보셨죠? 나 저거 날아가는 거 한번 봤는데 꼭 저 홍어처럼 생겼습니다. 홍어, 가오리. 근데 날아가는데 꼬랑지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꼬리가 없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날아가는 거 보고서.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봤는데 저 폭탄이 사실은 김정은을 잡으려고 만든 폭탄입니다. 김정은이가 말이죠, 미국이 쏠까봐 지하를 막 팠는데 얼마 팠는지 아세요? 지하 15층. 그 땅에서 건물로 치면 15층을 파고 내려간 거예요. 60m. 그래서 미국의 폭탄이 60m를 들어간 폭탄이 없어요. 그래서 60m를 들어가는 폭탄을 저걸 만든 겁니다. 저걸 만들었는데 저게 뭐 얼마나 무거운지 13톤 정도 됩니다. 저거 두 개를 실었다니까 30톤을 싣고 날아가는데 세계에 저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비행기는 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가 미국 본토에서 떠서 이란 가서 폭격하고
그리고 다시 오는 데까지 37시간 걸렸습니다. 37시간 동안 하늘에 떠 있었던 거예요. 저 비행기는 화장실도 있으니까 뭐 소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화장실도 있고, 저거가 7대가 뜨고 제만 간 게 아니라 또 다른 비행기 하늘에 떠 있는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가면서 계속 기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37시간을 떠 있으니까. 그리고 저 비행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전투기 따라가서 총 125대가 가서 전쟁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것이죠. 저걸 보고 김정은이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찍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조금 좀 공부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 이란의 핵시설은 90m 속에 있기 때문에 60m 파고 들어가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미국이 어떻게 그 말을 엉망으로 만들었냐면은 맞힌 자리를 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맞춰가지고 60m가 뚫렸어요. 근데 고기를 다시 쐈어. 그 자리를. 그래가지고 한 방 쏘고 그 다음에 쏴가지고 다 부셔놓은 겁니다. 90m는 다 부시는 거죠. 앞으로 더 깊이 파면 3번 떨기면 됩니다. 더 깊이 파면 4번 떨기면 되고. 근데 그 맞은 자리를 또 맞춘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실력입니까, 그죠? 저거 기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거를 성공하게 해준 겁니다. 저거 내가 이제 잠깐 삐뚤어 나가면은 이스라엘은 말이죠, 날라오는 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어요. 쏴서 오는 거를 쏴서 맞춰 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장교가 하나를 못 맞췄어요. 근데 하나가 날라오는데 이게 자기 땅에 떨어지는데 보니까 날라오다가 갑자기 저놈이 바다로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센 거가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장교가 나 오늘 하나님 보았다 그랬습니다. 미사일이 날라오다가 바람이 불어서 절로 가서 바다에 떨어졌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한 거가 확실하죠.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가 야, 그것만 하나님이 한 거가 아니야. 너네가 날라오는 걸 거의 99% 맞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저는 이거 미국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비행기는 날아가는데 쐈어요. 그리고 이만큼 날아가는데 또 쐈는데 그 자리를 맞춰. 이게 얼마나 무지무지한 대단한 기술이겠습니까, 그죠? 서서 쏘는 것도 두가 같은 자리에 맞추기 힘들 텐데 날면서. 그런 일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무서워요. 김정은이 쩔쩔맵니다. 이란 정권 교체도 한대요. 이란 정권 교체. 너 보니까 안 되겠어. 너 물러나. 김정은이가 지금 막 무지하게 떨릴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옛날 이란의 왕이었어요.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그 왕의 아들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Make Iran Great Again. 그 미국의 트럼프가 Make America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거를 이란어로 바꿨습니다. 옛날 자기 아버지가 통치할 때 이란 테헤란의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치가 1979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이란 사람들이 다 저러고 다녀요. 여자들이. 저게 뭡니까? 이게 뭐 완전히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옛날 그래도 이란이 괜찮았던 시절 이란은 우리하고도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친구였느냐. 우리 서울에다가 테헤란로를 하나 만들 테니까 테헤란에는 서울로를 하나 만드셔 해가지고 서로 이름까지. 저 강남 가면 테헤란로라는 길 있죠. 이란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좋은 친구입니다. 미국하고도 좋은 친구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다시 왕으로. 그러니까 이란은 뭐 좀 아직도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다시 저 사람이 지금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이제 북한 얘기 들어갈게요. 북한은 사람 안 죽었다고 그러지만은 증명사진입니다. 1994년에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인구의 12%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사진이 나오고, 그때가 94년인데 그때 북한이 망할 뻔했는데 그거를 살려줬습니다. 미국도 뭐 저거 곧 망할 거 그러고 돈도 주고 뭐 발전소도 줘주고, 우리나라도 햇볕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마음을 달래가지고 평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바꾸지 않는 한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너희들이 북한을 도와줘서, 김정은 정권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십몇 년 더 하고 있다라고 지금 북한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죠. 네, 이건 뭐 북한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뭐 여러 번 인용을 한 것인데, 높은 사람만 잘 살아요. 평양 사람들은 샤브샤브 먹는데요. 그런데 뭐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곰팡이 쓴 쌀에다가 치약 발라 먹는답니다. 그러면 배 아픈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치약이 또 다 있습니까? 흙 섞어 먹는데, 흙 썩은 밥에다가. 이런 나라입니다. 간호원이 자기 피가 무슨 형인지 몰라요. 군대에 있는 간호원이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이 뭐 피 검사 안 하니까 혈압 재본 사람 별로 없답니다. 북한에는. 우리는 아무데나 동사무소 가면 혈압 잴 수 있죠. 예, 저런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서울 와가지고 화장실에는 물이 하도 깨끗해서 그거를 양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수도 하고. 그게 뭐 화장실의 물인지 그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싫어합니다. 오죽하면은 김일성 대학 나온 러시아 사람입니다. 지금 국민대학 교수하는 사람인데, 북한 너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북한에는 국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정부가 국민들이 알아서 먹고 삽니다. 공산주의 국가니까 배급을 주니까 나라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북한 사람들 자기네 다 공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학교도 공짜고 병원도 공짜야. 근데 그 사람들은 버는 돈을 다 나라에 바치니까 당연히 공짜로 해야죠. 어느 나라든지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금 낸 거를 주는 거를 공짜로 치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북한이 뭐 이제는 그 국민들한테 쌀조차 논아줄 수 없는,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알아서들 먹고 사세요. 알아서 먹고 살려니까 아주머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장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잡히지도 않습니다. 통계에 없어요. 그 장마당 때문에 북한 사람이 다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김정은이 나 너 필요 없어. 내가 번 돈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 네가 뭘 해도 우린 관계없어. 우리는. 그래서 국민이 따로, 정권 따로가 된 것이 지금 오늘의 북한입니다. 애들이 못 먹어서 저기 아프리카 애들이 된 거예요. 저 군인 보세요. 저 군인은 북한에서 작은 친구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래요. 보통 키의 군인이 뭐 뭔가를 강물에 떨겨뜨려 가지고 그것을 짓겠다고 수영 쳐서 오다가 한국으로 밀려온 겁니다. 자기는 귀순한 게 아니니까 돌려보내주세요. 돌려보내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학자들도 놀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인 중위더라고요. 중위. 미국 군인 중령입니다. 판문점 대대장이에요. 우리 한국군은 판문점 소대장이고. 북한의 병사랑 썼는데, 그래서 북한에 그걸 찾아보니까 147cm가 넘으면 북한은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147?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되면 그 키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인들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짜리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지 않죠. 북한의 철도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통일되면 저거 뭐 베를린까지 기차 타고 간다. 못 갑니다. 저 철도에 우리나라 기차 올랐으면 철도 가라앉아요. 우리나라 기차가 북한 기차보다 6배 무겁답니다. 무거우니까 속도도 300km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다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저건 다 걷어치우고 이제 새로운 길을 깔아주고 그럴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왜 저기서 태어나면은, 나는 저런 그림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한테 고마워합니다. 6.25 때 우리 어머니가 평양에서부터 대구까지 걸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피난을 갔는데, 그때 피난 안 갔으면 평양에서 태어날 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황당합니다. 여기 늦게 오신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6.25 때 피난 와서 그래서 이제 출생이 남한 출생이지만은, 야 정말 그 천만 다행이다 말이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가 남한에서 태어났다라고 우리 다 그런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저걸 끄는데, 저거 우리 1950년대에 우리도 저거 끌고 다녔어요.
저기다 뭐 연탄도 끌고 다니고 쌀가마니도 끌고 다니고 심지어는 쓰레기도 저기다 하고. 저 잘 보세요. 타야가 없어요. 타야가 고무가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끌 수가 있지. 저런 거 북한 사람들이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신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독재 정치입니다. 하나님 흉내내는 거 딱 질색으로 싫어하죠. 하나님 흉내내는 사람을 우리가 세속말로 독재자라고 그럽니다. 그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우상이에요. 하나님 받들듯이 받들라고 그러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도들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종여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랬고, 우리가 이제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근데 이제 독재 국가들은 국민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막 뺏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도들이 독재 국가에서 항상 탄압을 받습니다. 북한이 특히 그렇죠. 북한의 기독교 탄압 지수 세계 1등입니다. 왜? 북한의 기독교도들 숨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우상 따위는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와서 전부 결혼식 하고도 여기 와서 저라고 뭐 할 때마다 여기 와서 저러라고 그러는데, 저것을 하루빨리 우리가 이제 붕괴시킬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기 금값이, 저기 금을 다 칠했어요. 저기다가 저 높이가 23m입니다. 김일성도 23m고 김정일이도 23m인데 그 뭐 금을 쳐발라가지고 금값이 뭐 얼마? 37kg을 발랐대요. 16억 4천만 원이랍니다. 우리 빨리 가서 저 금껍질을 벗겨야 되겠습니다. 저 가짜라는 것을 작년에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김일성 저거 가짜야. 진짜 김일성이 누구라고도 발표했습니다. 진짜 김일성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정말 잘생기고 외국말도 여러 개 하고 진짜 애국자인데 일본하고 전투하다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저 김성주라는 놈이 도용한 것이다 라고 미국 CIA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북한 사람들한테 이따위 놈 믿지 마,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가짜야. 저게 작년 4월 9일인가 그런데 4월 15일이 김일성이 생일이죠. 김일성 생일이 북한말로 태양절인데 작년에는 태양절이라는 말을 못 썼습니다. 왜? 미국 CIA가 너무 크게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게 마족두목이야. 마족두목이라고 썼습니다. 아예 마족두목을 니네 영웅으로 치면 되겠니?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도 못했다. 금년에도 사용 못하고 금년에는 김정일이가 생일 축하 석상에도 안 나왔습니다. 너 아프나 보다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할아버지 생일날도 못 나오다니. 지금 이상 징후가 많이 보이고 있죠. 작년에, 저건 작년 기사예요. 너무 자기 그래도 할아버지 생일이 다가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중국에서 쌀을 사오는데 다 이제 버리는 쌀, 곰팡이가 쓴 쌀을 사다가 북한 주민을 먹이는 겁니다. 북한에서 제일 큰 명절이 태양절, 우리로 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태양절 날 국민들한테 뭐라도 좀 줘야 되는데 썩은 쌀을 사다가 넣어줬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통일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왜? 아무리 해도 보니까 남한한테 통일 당할 것 같아요. 자기네가 할 때는 매일 통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을 지금 막 책에서 지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교과서에 통일이라는 말을 지워요. 3천만, 뭐 삼천리 금수광산 이런 거 다 지웁니다. 뭐 8천만 결의 이거 다 지워요. 책이 없어가지고 종이가 없으니까 있는 책을 볼펜으로 지웁니다. 이렇게 애들 책이 그래서 완전히 까매요. 다 지워놔가지고 통일자가 들어간 걸 다 지웁니다. 북한의 평양에 있는 역 이름 중에 통일역이라고 있어요. 통일자를 빼놓고 아직 새로운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그 역은 그냥 역이에요. 통일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아주 웃기는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재주 있는 사람 부자 됩니다. 부자가 되니까 국가에서는 이것들 때문에 큰일 나겠다. 부자들은 김정은이가 뭐 관계 없어요. 넌 네 맘대로 해, 나는 나 맘대로 할게. 그러니까 돈을 뺐는데 어떻게 뺐는지 아십니까? 화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내일부터 못 씁니다. 100대 1로 화폐 개혁할 테니까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있다 칩시다. 그 100대 1로 화폐 개혁하면 가서 50만 원 바꿔와야 되죠. 100분의 1이니까. 근데 전부 다 10만 원 나눠주는 거예요. 10만 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막 엉엉 울고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그때 북한이 제일 통곡 소리가 많이 났던 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 돈, 이거 김일성이 그려있는 돈, 이거는 휴지 조각이구나. 그래서 무슨 돈으로 모으기 시작합니까? 미국 할아버지가 그려있는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그런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꽝이야. 중국 할아버지는 그거보다 좀 낫고, 중국 돈은 전부 모택동 사진이 다 있어요. 북한 돈은 전부 김일성 사진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꽝이야. 그리고 미국 할아버지들 그려져 있는 사진, 뭐 링컨,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이거 미국 할아버지 그려 있는 돈 달러가 그게 최고야. 벤자민 프랭클린이 최고야. 그런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100달러짜리죠. 근데 북한 사람은 1달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1달러 벌려면은 작년 1월 달에 1달러가 3,000원이었대요, 북한 돈으로. 근데 북한 노동자들이 한 달에 2,000원밖에 못 번답니다. 1달러가 한 달 월급이 넘어요. 근데 금년 1월 달에는 23,000원으로 올랐어요, 달러가. 그러니까 북한은 작년보다 10%, 10분의 1로 망한 거죠. 이제 저거 이제 곧 죽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이 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집에 쌀이 없는 집이 너무 많아요. 북한의 저쪽 압록강하고,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압록강 쪽으로, 이렇게 압록강 쪽으로 가면 거기 양강도라는 도가 있는데, 거기 그 12군단이라는 군단이 있습니다. 그 북한으로는 후방이에요. 이제 저 휴전선에는 전방이고, 후방이니까 뭐 물건이 잘 보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군부대가 갖고 쌀 좀 달라고 구걸을 한대요, 보통. 그런데 거꾸로 12군단 병사들은 쌀이 없어서 민간인들한테 나와서 쌀 달라고 구걸을 한대요, 군인들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12군단이라는 그 군단 이름을 거지군단이라고 붙였습니다. 거지군단. 군인들이 민간인한테, 북한 민간인이 뭐가 있습니까? 12군단은 거지군단이다 라는 그 참 슬픈 얘기죠. 그런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납니다. 보세요, 집들 보세요. 저거 우리나라 1950년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그 허접한 데서들 다 살고 있고, 겨울에 얼마나 추울 것이며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우리 여기 이 큰 방에 에어컨 키고서 강의 들을 거라고 우리 30년 전에 생각했습니까? 솔직히 30년 전에 우리 버스 탈 때마다 에어컨 나오는 버스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군대에 있을 때 한 뭐 40년쯤 된 얘기지만은,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일기예보를 하는데 38도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더 덥더라고요. 뭐 똑같은데 38도로 알고 나니까 더 덥더라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그 더위를 버틸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시원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저런데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뭐 공해 이런 것도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북한의 군사력, 북한 군사력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이제 넉넉하게 앞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소련이 1900년대 1990년 무렵에 준 비행기입니다. 초록색 비행기. 저게 북한에서 최고로 좋은 거예요. 비행기에다가 초록색 칠하는 나라 여러분 봤습니까? 저거는 하늘에 뜰 일이 없기 때문에 땅에 앉아 있으려면 옆에 있는 나무하고 구분이 안 돼야 돼요. 저렇습니다. 저게 북한에서 제일 좋은 탱크인데, 김정은이가 1984년생인데 김정은이보다 한 10살 나이가 많습니다. 40년 동안 굴러다닌 거예요. 구르지도 않습니다. 저런 거 지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김정은이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거래요. 김정은보다 20살 많은 잠수함입니다. 저거 거의 기능 못하죠. 저거는 이제 주성화 기자라고, 북한의 김일성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우리나라 동아일보 기자를 하는데, 북한에 관한 그 뭐 전문가입니다. 지금 뭐 북한은 한국하고 전쟁 나면은 몇 시간도 못 버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북한 군사력이 망했습니다. 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군함을 잘 만드니까 지네도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었는데 물에다가 집어넣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물에 집어넣는 걸 진수라고 그러지, 진수. 이렇게 밀면은 풍덩 빠지고서 휘청휘청하다 딱 쓰는데, 풍덩 빠지다가 땅바닥에 걸려서 한쪽이,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노발대발해가고 뭐 이번에 해군 장군들 몇 명 죽었습니다. 그게 물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거를 또 밧줄로 잡아당겨서 세운 나라 봤습니까? 전 세계가 쳐다봤습니다. 와, 밧줄로 잡아 끄네. 크레인도 없나 봐요 거기는. 그래서 그 세웠는데 북한 말로는 껐떡없다고 그러는데 요새 그 좋은 물건들은 말이죠, 물에 들어가서 특히 소금물에 들어가면 못 씁니다. 왜? 컴퓨터가 다 망가진 거거든. 컴퓨터 망가진 군함이 무슨 군함입니까? 요새 군함이. 요새 군함은 보지 않고 쏴요. 그럼 마칩니다. 우리 군함이 여기 가는데 수평선 너머에 북한 군함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 근데 레이더에 나타나니까 그거 맞춰서 가서 명중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다 싸우는데 컴퓨터가 소금물에 한 보름 있었으면 끝이죠. 바로 지금 북한이 뭐 아주 김새습니다. 저거 이제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는 장면인데 그래도 자기 잘못은 없어요. 배가 반은 깔아갖고 반은 물에 들어가고 반은 땅에 걸려 있는. 근데 거기다 이거 뭘 씌웠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걸 잡아당긴다고 풍선까지 띄었습니다. 별짓을 다 하는데 하여간 밧줄로 끌어당겨가지고 페인트 새로 칠해가지고 뜨긴 떴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행기예요. 저거는 평양을 날아가면은 북한이 저 비행기가 평양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아마 미국 비행기가 날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국은 뭐 그냥 북한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한 거가 보이지 않는 비행기, 저거보다 옛날 비행기인데 그거 조종사가 한국에서 근무하고 미국으로 간 그 대위, 지금은 그 사람 대령 됐습니다. 대위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근무하셨다면요? 네, 한국에서 근무했죠.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내가 군산과 오산에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뭐를 타셨어요? F-117이라는 걸 탔죠. 그러면 북한을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기인데 그 말을 기자가 하진 않은 채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무슨 재미있는 일 있으면 하나만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뭐 다른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독재자의 하늘을 휘젓고 다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나는군요. 그랬습니다. 독재자의 하늘을 휘젓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 F-117, 저거 F-35인데 그런 비행기들은 북한을 유유히 날아다녀도 왔는지 모르는 비행기입니다. 아까 꼬랑지 없는 비행기, 그것도 이란이 눈으로 보기 전까지 몰라요. 근데 뭐 눈으로 볼 때까지 내려가나 높은 데서 그냥 폭탄 떨기죠. 바로 우리는 저런 것을 지금 48대 갖고 있는데 앞으로 60대로 이제 늘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탱크하고 장갑차를 진짜 잘 만드는데 폴란드에 팔았더니 폴란드 대통령이 나와서 그거 수입해 오는 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저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저 폴란드에 우리나라 장갑차 탱크 내리는 장면이죠. 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탱크인데 제가 얼마인가 소나타 300대 값이 저거 한 대 값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억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세계에서 5등 안에 들어가는 좋은 탱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아니 1970년대 탱크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세계에서 5번째 들어가는 탱크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자꾸 까부니까 지금 미국 뭐 작년 바이든 때도 그랬어요. 트럼프 때도 그러고 북한한테 경고합니다. 만약 김정은 너 전쟁 일으키면은 너만 죽어. 전쟁이라면 너 한 사람 죽어. 우리는 북한 군인들하고 안 싸워. 우리는 북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안 죽여. 오로지 너만 죽일 거야. 오로지 너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미국이 잔인하대요. 아니지. 그래야지 전쟁이 안 나죠.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친구 한나예요. 김정은이가 오로지 전쟁하자 그러면 하는 거고 말자 그러면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을 하면 너가 제일 먼저 죽어.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라고, 평화를 유지하라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북한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김정은 죽이는 연습을 우리가 합니다. 훈련할 때 김정은 너 저거 작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에서 전쟁 제일 잘하는 부대예요. 그린베레. 멋있죠. 그린베레. 원래 초록색 모자 쓰고 다니는 군인들인데 정말 적이 들어가는 건 미국에서도 자랑입니다. 그린베레 출신은 아주 자부해요. 내가 그린베레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린베레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 친구들인데 한국 와서 훈련을 하는데 꼰총을 쏘고 있네. 아니 미국이 겨우 꼰총 쏘는 나라예요? 저거 의미가
김정은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야, 전쟁나무는 너 하나 죽이면 되기 때문에 우린 미사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꼰총. 이게 니네 궁전이야. 우리 애들이 거기 우리 저 그린베르가 가서 저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저건 북한 김정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 전쟁 제일 잘하는 군인이지만은 총 쏘는 연습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 명중시키려고. 미국 CIA가 매년마다 저기 무지하게 두꺼운 책인데 전 세계 각국의 별의별 데이터가 다 있어요. 전화가 몇 대 있는 것까지 저기 써 있습니다. 내가 저걸 보니까 북한에 2023년 현재 전화가 600만 대는 있더라고요. 600만 대. 그래서 북한이 뚫린 겁니다. 우리 텔레비 아무리 북한 방송이 못 보게 하더라도 애들이 이거로 보는 거예요. 꼬마들이 다 보는 겁니다. 한국 노래 다 따라해요. 한국 노래 다 할 줄 압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북한 중학생들이. 그래서 그거 했다고 중학생한테 12년형을 때리는 나라가 김정은의 북한입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쭉 비교했는데 저거 뭐 그냥 글자가 작지만은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돈이 1년에 버는 돈이 60배가 많습니다. 60배. 그리고 개인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인구가 2배니까 1인당 30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는 돈을 30분의 1로 나누면은 북한 사람이 버는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아까 중국의 리커창이라는 사람이 9억 명이 하루에 10,000원도 못 봅니다. 한 달에 30만 원인데 북한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2,000원을 번다는데 그게 1달러가 안 되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유, 우리는 나라에서 나 먹여 살려줘. 먹여 살려주기 뭘 먹여 살려줍니까? 어떤 이제 그 애가 나와요. 아저씨가 자기 부인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갔는데 붕대하고 링게르 뭐 이런 주사약 같은 걸 사오라고 그러더래요. 밤인데 그 병원에 없어서. 그래서 그 남편이 막 밤새도록 돌아다닌 거예요. 못 샀어. 못 사가지고 병원 가보니까 핏덩어리가 2개 있더래. 하나는 자기 아이의 핏덩어리, 하나는 애를 낳다 죽은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가 남한으로 오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공짜로 준다고 그러는데 붕대를 사가지고 오라는 나라가 공짜로 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북한을 뭐 상대가 안 돼요. 뭐든지 남한하고 뭐 100분의 1, 뭐 자동차 이런 거 대수 상대가 안 되고 수출액은 우리가 한 3,000배 더 많습니다. 북한보다. 수입액은 또 한 몇백 배 더 많고 이런 식으로 북한하고 남한은 게임이 사실은 끝났다. 저거 이제 더 이상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너네를 살려주겠다. 이제 저 김정은 물러나고 나라 바꾸고 통일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원래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1960년대까지 60년에는 말이죠. 북한은 개인 소득이 240달러였을 때 한국은 80달러인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 일으키던 해에 북한은 240달러, 한국은 80달러. 여러분 그때 필리핀이 800달러예요.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 잘 살던 나라, 북한은 3배 잘 살던 나라.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는 필리핀보다는 5배, 북한보다는 30배 잘 살더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주의라든가 대한민국의 과거 역사를 우리가 표명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로 올라갔고, 그리고 북한은 완전히 거지 나락으로 떨어졌고. 왜 그럴까? 북한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제도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북한 사람이 우리보다 뭐 형편없이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택한 제도가 도무지 잘 살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그는 하나님이 공산주의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주의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그리고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옛날에는 돈 많이 버는 거가 나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교도들은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바로 그 정신에 의해서 건립한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이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세계 모든 잘 사는 나라들이 전부 다 기독교 정신의 나라다
웨버라는 책도 있어요. 막스 웨버라는 독일에 끝내주는, 그 사람은 칼 막스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막스 웨버, 그 사람이 기독교 사상, 기독교 이념에 충실한 나라들이 전부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도 되고. 바로 우리나라가 옛날에 북한보다 못했습니다. 저 때는 왜 못했을까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원래는 하나였죠. 근데 일본이 통치하는 동안에 북한은 공장을 많이 세웠습니다. 남한은 공장이 없어요. 기껏해봤자 통조림 공장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방직 공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나라가 일본이 항복하고 38선 잘리고 보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더라. 그것이 60년대까지 간 겁니다. 6.25 때 북한은 자기 총이 있었어요. 북한 총 이름이 뭡니까? 따발총이죠. 따발총. 다발, 여러 발 나간다는 건데, 그게 일본이 만들었던 공장에서 총을 만들었고 그거로 동족을 죽인 것들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을 끝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바로 저렇게 우리가 더 못 살았는데 73년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아집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아요. 73년이면 뭐 지금 여기 그때 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나이 좀 드신 어른들은 73년에 우리가 앞서고, 그리고 지금은 뭐 상대가 안 되는 나라가 됐죠. 작년에 북한에 홍수 나가지고 엉망진창 됐는데 금년에 또 납니다. 왜? 홍수를 막는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면은, 홍수가 오더라도 피해를 막을 생각을 안 하고 사람 저보다 숙청만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어. 자기는 하나님이니까, 북한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만 다 죽이고,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돼 가지고 홍수만 나면은, 보세요, 저 차 타고 홍수 위를 가는 것이죠. 저렇게 달면서 자기가 마치 민중이라도 잘 보살피는 것처럼 저렇게 폼을 잡습니다. 보트,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길에서 보드를 타고 갑니까? 근데 보드 조종하는 친구가 잘못해 갖고 김정은이가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렸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헤리콥터를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 구해준다고 작년에 폼 잡다가 물에 떠 있는 사람들, 물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헤리콥터로 실었는데 헤리콥터가 추락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신문에 났다고, 또 우리나라 방송에 났다고 북한이 한국을 얼마나 욕을 했는데, 근데 사실입니다. 저거 차라리 헤리콥터, 적어도 40년 된 헤리콥터가 뜨겠습니까? 북한은 비 오면 저렇게 돼요. 왜? 김일성이가 농업의 천재래. 지가 내 말만 들어. 야, 우린 땅이 없으니까, 땅이 좁으니까 농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산을 저보다 나무를 다 베버리라고.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어. 그럼 옥수수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 그 맞는 말이죠, 겉으로만. 지가 무슨 농업의 천재입니까? 근데 김일성이는 모든 것에 천재니까 나무 다 비고, 뭐 있을 나무도 없지만 거기다 옥수수 심었는데 비만 오면 쓸려가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걔네들은. 그래서 북한에 간 건 너무 얕아요. 얕고 넓어. 점점 깊이가 없어지니까 흙이 다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강 수영차 건너는 게 아니라 걸어서 건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두만강 걸어서 건넜다고.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매년 연중 행사가 되는 겁니다. 금년이라도 정말 뭐 금년에 안 되겠죠. 지금 벌써 7월이니까 하간 빨리 통일. 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이 용감하죠. 비 오는 날. 이런 북한이 됐습니다. 오죽하면은 작년에 다 떠내려가서 군대 초소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뭐 무슨 원두막 같죠. 북한 저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보고서 불쌍하다라는 연민의 정을 느껴야 됩니다. 통일은 우리가 안전하고 잘 사는 거, 그건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도로서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데 애통해야 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물에 다 떠내려가니까, 뭐 작년, 금년에 이제 7월달이 다가오니까 북한도 참 정말 무서울 거예요. 북한에 뭐 50몇 층짜리 아파트가 금이 갔는데 그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 부시는 수밖에 없는데 뭐 너무 빨리 지니까 금이 가게 되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이, 우리는 고층이 값이 더 비싸죠. 북한 사람은 고층 받는
높은 층은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왜? 하도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20층 걸어 올라가 보세요. 죽는 날이죠, 그날. 물이 보통 잘 안 나오는데 20층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북한은 낮은 층일수록 높은 사람이 좋아한대요. 높은 데는 도무지 전기 엘리베이터 그리고 겨울에 축구 이런 것들. 작년에 그렇게 비가 와서 국민들이 다 떠내려가면은 강에 사람도 떠내려오고 돼지도 떠내려오면 북한 사람 다 돼지를 건져줍니다. 왜? 먹으려고. 돼지는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은 그냥 떠내려가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김정은이가 저게 어린 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또 몇십 마리 사온 거예요. 러시아에서. 비싼 말. 저거 여러분 벤츠보다 더 비쌉니다. 저런 것들이. 한 마리 값이. 저걸 또 러시아에서 24마리를 샀다라고 말이지. 이게 정신이, 그러니까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빨리 통일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홍수가 또 났는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홍수에 잘못 대처했다고 관리들 죽이고 그걸 가지고 자기 정치 권력을 강화하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나라를 구하는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매년 그 생사가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전체주의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 저기 군인들, 평양에 평양에 보면 큰 체육관들 있죠. 우리나라 잠실 올림픽 경기장 같은데 거기서 몇 시간씩 그냥 카드 하나만 틀려도 큰일 나는 건데 그거 하는데 한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가서 연습하고 그리고 귀빈 들어오면 한 3시간 하죠. 오줌은 어떻게 넣을 거예요? 다 기저귀 차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 관광객들이 인권에다가 고발했어요. 어떻게 그 어린애들을 몇 시간씩 그런 데서 그게 관광이냐고 말이지. 외국 관광에 들어갑니다. 그게 북한의 마스게임. 바로 이런 식으로 인간을 학대하는 나라인데 어린애들이 전부 핸드폰 들고 있다고 그랬죠. 600만 명이니까 어른들은 안 갖고 있을 거고 애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600만 대. 북한 인구 한 2,200~300만이 되니까 4명당 한 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쟤네들은 대한민국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이 한국 영화 봤다고 지금 애들 잔뜩 있는 앞에서 12년 형을 받는 장면입니다. 강제노동형. 바로 이런 일들이 최근에 1, 2년 이내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 이 침투되는 거, 자유주의가 침투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으로 침투하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죠? 그 애들 머리 깎은 모습 보세요. 대한민국하고 비슷하게 했죠. 그 젊은 여자들이. 저런 것들이. 그래서 북한에서 저런 애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합니다. 장마당 세대. 장마당을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을 안 하고 장마당 제네레이션이라고 그냥 씁니다. 장마당 제네레이션은 0에서 40세까지예요. 0에서 40세.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북한이 배급을 끊은 것이 94년입니다. 94년에 배급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들이 먹여 살리는 거야. 자기 애들을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사상교육 한다고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린애들이 우리 엄마가 고마운데요 그러고 있어요. 나라가 뭐 해줬습니까? 우리 엄마가 다 나 밥 먹여 살리고 그랬는데 맛있는 거 엄마가 사다 주고 나라가 뭐 해줬다고. 바로 장마당이 생긴 이후부터는 애들이 국가에 대해서 고마움을 몰라요. 국가가 안 해주니까. 그래서 엄마가 해주니까 그 세대를, 그러니까 1994년에 태어난 애가 지금 30살이 넘죠. 근데 그때 어린이 7, 8살 된 애들 치니까 40살, 그 지금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의 북한 젊은 사람들은 국가가 자기한테 뭐를 해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사상적으로도 끝날 무렵이 되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이제 북한이 밭 뒤집힌다는 얘기들이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방송을 많이 합니다. 여기 강의하러 오시는 교수님도 저기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북한하고 그래도 대화도 하고 뭐도 하고 말로 해보자, 평화롭게 지내자 노력 많이 했죠. 그렇지만 김일성이 분명해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 자기 부하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니야. 나만이 없어지는 날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자기 할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김정은도 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힘이 너무 없어요. 저걸 지팡하기에는 힘이 다 빠져버렸죠. 북한 사람들이 총보다는 돈보다는 총이 더 좋다라고 그러는 얘기인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잠깐 얘기하면은, 어느 날 김정일이 파티에 김정일일 때입니다. 불렀대요. 김정일이가 이쪽 돈에는 이쪽 책상에다가 돈을 놓고 이쪽에다 책상을 놓고 그 높은 사람들한테 와서 하나씩 집어봐. 둘 중에 하나를 집어봐. 근데 한 녀석이 나서 돈을 집었대요. 한 녀석은 와서 꼰총을 집었답니다. 김정일이가 물어봤대요. 너는 왜 돈을 집었어? 그랬더니 돈을 집은 사람이, 수령님, 이 돈이 있으면 저 꼰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이 되네.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에 꼰총을 집은 녀석한테 너는 왜 꼰총을 집었니? 그랬더니, 수령님, 꼰총이 있으면 저 돈을 다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딱 치면서 너가 우리나라의 대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는 놈이구나 하면서 그 친구한테 돈도 주고 꼰총도 줬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게요. 꼰총이 300달러입니다 미국 거가. 저게 1000달러라고 칩시다. 돈 집어넣은 친구는 300달러 주고 사야 되니까 700불 더하기 꼰총이 남아요, 그죠? 근데 꼰총을 집은 놈은 1000불을 뺏으면 되니까 꼰총 더하기 1000불이 남는 겁니다. 경영학적으로도 총 집는 놈이 맞는 거죠. 제가 이제 경영학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여간 북한은 돈보다는 총이 더 우선인 나라다. 그리고 그 돈은 다 뺏으면 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실력이 늘어서 북한이 뺏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북한에 우리 저 제자가 쓴 책인데, 하여간 뭐 북한이 뭐 몇백 번 우리를 못 살게 군 그걸 저 책에 잘 요약을 했더라고요. 국민들이 굶어 죽는데 사회주의는 무슨 사회주의야? 저 사람이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인데 남한으로 그 망명을 했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저 사람하고 같이 망명했던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제가 요번에 소개한 저 책입니다. 저 책에서 지금 제가 그 꼰총이냐 돈이냐의 그 얘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저거 만들 때 맨 처음에 고속도로가 4차선이었어요. 근데 저기 들어누운 대통령이 있어. 뭐 나중에 그 말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은, 왜 부자들만 놀러 다니려고 고속도로를 만드냐고 말이야. 근데 저거 지금 14선 됐죠 우리나라. 바로 선지자들, 이승만 박정희는 확실히 선지자 같아요. 우리는, 나도 그랬습니다. 저기다가 농사를 지으면 쌀이 몇 가마가 더 나올 텐데 그랬는데, 우리가 쌀이 아니라 쌀보다 훨씬 중요한 자동차 TV 만드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 팔 수 있는 길을 뚫어놓은 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78년 무렵에 김일성 덤벼 총이든 칼이든 가지고 덤벼, 그때부터 한국이 북한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북한은 급하니까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남한을 핵폭탄으로 위협하려고. 근데 북한이 남한을 정말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다 죽이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못 도와주게 하려고 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무조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국한테, 야 너도 죽어, 내가 너 도시를 쏠 수 있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골든돔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에 갈 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나만 보고, 야 이제 미국은 너 못 도와줘, 그러니까 항복해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골든돔. 왜 저런 위험한 데 딸 내고 다닙니까? 같이 죽으려고? 미국은 신사나라니까 어린 여자애는 안 죽이겠지, 그래서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저 옛날에 그냥 저 뻥치는 그림입니다. 뭐 키가 160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180쯤 되게 그려놨죠. 북한 장군들 보세요. 저게 김정일이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 놈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지구를 다 깨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핵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거 미국까지 가는 핵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이번에 방어망을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어도
뭐 별 효용이 없게 됐다. 뭐 이렇게 다 우리가 그 평화적인 노력을 하려고 무수히 애를 썼지만은 다 잘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 노력입니다. 저거는 날아오는 대포알을 맞추는 무기입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북한의 대포알을 저거로 맞춥니다. 이건 뭐 북한 군인들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가서 막 죽는 거죠. 북한은 저거를 그대로 가져가야지 저거를 잿더미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이 세야 된다. 이제 통일의 소식, 미국의 아주 괜찮은 학자가 북한 세습 정권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저 교수는 그렇게 썼습니다. 통일은 뭐 무슨 타협이라든가 뭐 단계별로 그런 거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갑자기 금년에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금년 1월 달에 그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단이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80년이나 됐는데 이제 금년을 통일 1년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통일 1년 될 수 있어요. 그런 조건 다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하고 한반도 통일 갑자기 온다. 갑자기. 그래서 내년에 복음 통일 컨퍼런스가 아니라 통일 축하 컨퍼런스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한반도 그러니까 통일시켜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뭐 방송 많이 했으니까 한반도를 통일시킬 거야. 그리고 저거 내가 가질 거야. 미국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그림 자주 봤죠?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칠한 나라가 전부 다 미국 편이에요. 미국이 하나라 야금야금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지금 한국 위에 있는 북한을 미국이 자기 편으로 만들면은 남한도 파란색, 북한도 파란색, 즉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전략은 북한이 더 이상 말 안 듣고 골치 아픈 나라가 되지 않게 그래서 북한도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미국 편인 색깔이 아니죠. 파란색이 다 미국 편인데 그래서 북한도 파란색으로 미국 편으로 바꿔놓으면은 남한, 북한 같은 색깔, 즉 통일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미국하고 잘 지내면 통일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독일 통일을 경험해서 우리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5분 하려는데 제가 한 2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저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그래도 트럼프는 김정은이를 가까다 칭찬해요. 근데 저 국무장관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김정은 같은 놈을 칭찬하면 어떡합니까 대통령님? 칭찬하는 이유를 나는 알아요. 협상을 잘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 잘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칭찬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그 약간 이상한 놈인데 그 놈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견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죠. 미친 개 그거 잡는 사람의 보조도 못할 놈입니다 라고 글을 써서 올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하고 잘 지내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정확히 제가 이제 한번 소개했죠. 그 글을 북한이 얼마나 대포를 잘 만드느냐면은 러시아한테 팔아먹었는데 그 대포가 러시아 대포 쏘는데 포 속에서 터졌어요. 포가 저렇게 다 그냥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런데요. 북한 군인 여러분 빨리 항복하세요. 그리고 내일 남한으로 가세요. 근데 뭐 아직 온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이 며칠 전에 보니까 6천 명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 김일성 생일날 북한은 조용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냥 축하해 줬습니다. 미국 비행기하고 한국 비행기가 수십 대 그냥 서해 바다를 날면서 정원아 축하해, 니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 그랬습니다. 꼼짝도 못했죠. 6월 16일이니까 바로 한 열흘 됐나요? 미국이 끝내주는 공군 또 폭격기 전투기 부대를 우리나라에다 갖다 놨습니다. 저기 와가지고 아주 뭐 능력이 좋은 그런 거 갖다 놓고 우리가 우상을 타파해야 되고 저렇게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하루속히 가서 이제 구원해 줘야 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그랬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야 될 그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짓을 봐도 북한은 끝이에요. 못 먹지, 억압받지, 종교 탄압받지. 이거를 그냥 세계에서 최악의 나라가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 몇십 년을 계속됐다 이런 말들 나오는데 우리 빨리 북한 통일하고 만주까지 가고
만주까지 가면은 몽고가 나도 한국 갈 거야 그럴 거예요. 그 얘기를 미국이 아주 끝내주는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는 분이 얘기했는데, 그런 나라를 빨리 하루속히 이루고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뭐 미국하고 맞먹는 그런 세계, 저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2050년에는 한국하고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예측했던 건데, 저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국민들과 미국을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